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한편 대기의 건조함이 계속해서 심한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기온 변동이 커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구와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안동은 영하 3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기온이 더 낮은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더 춥습니다. 그래도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9도 안팎까지 올라가겠고요. 내일 낮부터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평년 기온을 웃돌 전망입니다. 지난주와 달리 큰 추위는 없지만 대기의 건조함은 계속 비상입니다. 오늘도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요. 대구와 그 밖의 경북에서도 대기의 건조함이 극심한 가운데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최근 아침과 낮 기온차가 커져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많습니다. 교통안전 및 보행자 안전에도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부터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높아지겠고요. 다음 주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겨울치고는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전국 최대 송이 생산단체인 영덕군 산림조합이 최근 한 달여 새 조합장 2명이 잇따라 사퇴하거나 직무 정지되는 등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자체 감사를 통해 특혜 대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여러 비위 논란이 불거지면서 산림청의 특별 감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산림조합 측은 특혜 대출에 대해선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비리 의혹들은 부인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연임으로 6년째 직무 중이던 영덕군 산림조합장이 돌연 사퇴했습니다. 자체 감사를 통해 절차를 위반한 특혜 대출 사실이 드러난 직후입니다. 저리의 정책 자금을 3억 원 이상 대출할 때는 조합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건데 대출을 받은 사람은 여신심사위원인 조합 이사였습니다. 산림조합의 금융심의위원이면서도 그게 지가 원래 되기 안 하는데 이사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사들이 승인 안 된 상태에서 돈을 먼저 지급하고 그 이후에 감사에서 문제되다 보니까 다시 10월 달에 승인을 받고. 한 달 뒤 보궐선거로 뽑힌 현 조합장은 대의원 총회에서 취임 20일 만에 직무 정지됐습니다. 조합장 선출 직전에 운영했던 업체가 산림조합과 계약한 감리 용역 등을 이행하지 않아 산림조합에 손실을 입힌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대의원들이 조합장 자격을 박탈한 겁니다. 대의원들은 현 집행부와 임원들이 지난 6년여 동안 부동산 취득 과정을 이사회에 부실 보고하고 법인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등 조합을 파행적으로 운영해왔다고 주장합니다. 조합의 주인이고 자기는 경영하라고 봉급을 주고 맡겨놨는데 이 주인 행사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말은 안 듣습니다. 잘못을 신을 내야 되는데 안 한다고 절대적으로 안 합니다. 비위 논란 확산과 함께 내부 고소고발이 잇따르면서 산림청은 특별감사에 나섰고 경찰도 조합 임직원의 배임과 업무방해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 측은 특혜 대출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의혹에 대해선 위법 사항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지난해 역대 최대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다며 부실 경영이란 지적에 반박했습니다. 위법적으로 한 사실은 없고 다 절차를 밟아서 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대의원분들이 생각하시는 거하고는 좀 이래 저는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의원회는 다음 주 임시총회에서 외부 특별감사 시행을 의결해 현 임직원의 비위를 낱낱이 밝히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어서 내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지난해 11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두 차례 발생한 폭발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심한 훼손 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 단정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는 감식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사고 원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실화와 방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월성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 해양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월성원전 4호기에서 냉각수 2.45톤이 누설된 데 이어 월성원전 2호기도 7개월 만에 액체 방사성 폐기물 29톤이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바다로 무단 배출되는데요. 원전 안전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건데 규제기관의 철저한 원인 규명이 시급합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일 오전 10시 23분 월성원전 2호기 액체 방사성 물질 저장 탱크에서 시료 분석 단계를 거치지 않은 액체 폐기물이 바다로 유출됐습니다. 월성원전 앞바다에 무단 배출된 방사성 액체 폐기물의 양은 무려 29톤, 배출된 방사성 물질 누출량은 삼중수소의 경우 111억 6천만 베크렐, 감마 핵종은 35만 8천 베크렐로 추정됩니다. 한수원은 액체 방사성 물질 저장 탱크의 밸브가 열려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 누설 차단 조치를 취했는데 배출된 방사능은 평상시 배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는 원전 안전에 구멍이 뚫린 심각한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29톤이나 방사능 폐기물이 바다로 이렇게 누출된 사고를 본 바가 없어요. 그렇게 많은 그 방사능 폐기물이 나갈 동안 밸브가 열려 있는 걸 몰랐는가라는 의문도 있고요. 이게 인적 실수라고 하더라도 이게 아마 노원전의 문제라고 봅니다. 월성원전에서는 지난해 6월에도 월성 4호기의 사용 후 해결료 저장소에서 냉각수 2.45톤이 누설돼 해양으로 배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 결과 지난 2022년 열교환기를 정비하면서 부적절하게 설치된 내부 가스켓이 이탈해 누설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잇따른 방사성 물질 해양 배출 사건에 대해 사업자인 한수원의 책임을 엄하게 물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안위 차원에서 방사성 물질의 누출과 관련된 규제를 명확하게 하고 규제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명확하게 하고 그것이 위반되었을 때에는 사업자에 대한 좀 형사상의 조치까지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원전 2호기 사건과 관련해 정확한 누설량과 누설 원인을 조사 중이며 원전 인근에서 바닷물을 채취해 방사능 오염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정밀 분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산림청이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가 심한 포항과 경주에 전문 방제 인력과 장비를 추가 투입합니다. 산림청은 포항과 경주에 국유림 영림단 350여 명을 투입하고 지방산림청과 국유림 관리소가 보유한 임업 장비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특별 방제구역으로 지정된 대구, 경북, 경남의 7개 시군을 비롯한 피해 극심 지역에서 국유림과 사유림 구분 없이 공동 방제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리 버티기를 막아야 한다며 자신이 만든 특별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요. 홍 시장은 주요 사안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한 게 처음이 아닙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두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과는 없었습니다. 조지한 기자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취임 당시 행정통합에 대해 공무원과 산하단체가 대폭 줄어들고 국회의원 지역구가 엉망이 되는데 동의하겠냐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서 행정통합을 한다. 나는 그게 난센스 중에 난센스라고 봅니다. 그런데 2년도 지나지 않아 행정통합만이 살 길인 듯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뒤였는데 오랜 생각이었다며 도를 없애고 광역시와 국가가 바로 되는 2단계 행정체계를 제시했습니다. 청두시 자체가 2,500만, 대구의 10배입니다. 그래서 청두시에서 돌아오면서 우리도 대구 경북도 통합을 하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손바닥 뒤집듯 달라진 홍 시장의 변화는 정무직 공무원과 출자 출연 기간에 장과 임원, 임기 관련 조례 개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홍 시장은 대구시장에 당선되자마자 전임 시장이 임명한 단체장을 향해 원색적 비난을 했습니다. 정무직 존립 근거인 임명권자가 바뀌었는데 임기를 핑계 삼아 죽치고 앉아 있는다면
도리도 모르는 후한 무치이며 중앙이나 지방이나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능력이 출중해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니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전임 시장이 임명한 산하기관장은 물러나라는 압박은 취임하자마자 임기를 제한하는 특별 조례를 만들어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런데 12.3 내란과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유력해지고 출마를 노리면서 시장직을 중도에 사임하면 예외로 하자며 조례 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 식구 챙기기에만 급급할 뿐 대구 시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조례를 바꾸는 이유가 업무의 효율성이나 시민들의 편의가 아닌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이유로 바뀌는 것입니다. 주요 사안을 두고 불과 2년여 사이 전혀 달라진 정책을 펴면서도 시민들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대구시장 자리를 그저 정치적 존재감만 유지하며 중앙정치 복귀를 위한 발판으로만 여기는 건 아닌지 대구 시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오는 20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철우 경북지사가 지난주 트럼프 당선인에게 친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친서에 취임 축하 인사와 함께 올가을 경주에서 개최되는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당선인에게 참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이 지사는 대통령 취임식에 공식 초청을 받았지만 민생 안정 등 당면한 현안에 집중하기 위해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단원 김홍도와 겸재 정선의 대표작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대구 간송미술관 상설 전시가 개막했습니다. 상설 전시는 1년 내내 열리는데 작품은 서너 차례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변예주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겨울 추위 속 나뭇가지 위 흰매화가 은은하게 피어났습니다. 이전 전시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풍속화가 단원 김홍도의 미인도가 있던 자리에 그의 작품 백매가 들어섰습니다. 직업 화가로서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문인으로서 시정과 흥취를 계속 유지하고 그런 삶을 살고자 했었던 단원 김홍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자아를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깎아지르는 듯한 절벽과 푸르른 산봉우리, 산수화의 대가 겸재 정선은 마치 하늘에서 새가 내려다본 듯 금강산의 풍경을 한 폭에 담았습니다. 개관 기념 전시에서 선보였던 국보 청자상가 문학 문매병 등 도자 2점은 1938년 간송이 직접 주문해 만든 목재 진열장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 다른 국보 신용복의 해원 전신첩 등도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대구 간송미술관이 처음으로 선보이는 상설 전시에는 국보를 포함해 도자, 회화, 서예 등 50여 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5월까지 이어집니다. 3개월에 한 번씩 1년에 3번에서 4번 정도 유물이 교체가 되기 때문에 언제 다시 오셔도 또 새로운 우리의 그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 대구 간송미술관은 상설 전시와 더불어 2개 기획 전시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캐나다 비즈니스 사절단이 배터리 순환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포항을 방문했습니다. 캐나다 외교통상개발부와 관련 기업 12개사 등 40여 명으로 꾸려진 사절단은 포스코 퓨처엠 양극재 공장과 에코프로 포항 캠퍼스, PM그로우 등 배터리 진단, 인증, 재사용까지 이어지는 순환경제 사업 현장을 견학했습니다. 타마라 모휘니 주한 캐나다 대사는 두 나라의 기업과 공동 연구 및 시범 프로젝트 추진 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절단을 이끌고 포항을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경주시 사랑의 온도탑이 114도까지 오르며 목표 조기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경주시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는 한수원 1억 원, 동성기술감리단이 5천만 원을 기부하는 등 지금까지 9억 원이 넘는 성금이 모였습니다. 경주시는 경제 불황에도 성금 목표액 8억 원을 조기에 달성했으며 이달 말까지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도시가스 수준의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을 올해도 계속 추진합니다. 사업비 114억 원을 들여 기계, 청하, 신광, 오천, 장기면 14개 마을에 배관망을 구축하고
가스 공급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지난해까지 농어촌 18개 마을에 LPG 배관망을 구축하는 등 시민의 99%가 에너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경주시는 올해 32억 8천만 원을 배정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참여 인원은 전일제 48명, 시간제 197명으로 행정복지센터와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서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업무를 보조합니다. 경주시는 시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화형 일자리 사업도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멀티미디어형 점자 감각책인 손끝으로 읽고 소리로 전하는 신라환경 핵심 유적 이야기를 발간했습니다. 신라환경 핵심 유적과 출토 유물의 이야기를 쉽게 풀어낸 콘텐츠로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점자와 음성 해설이 추가됐습니다. 전국의 맹학교와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에 무료 배포될 예정으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 지식이음 누리집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기온 변동이 커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구와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안동은 영하 3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기온이 더 낮은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더 춥습니다. 그래도 낮에는 최고 9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고요. 내일 낮부터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평년 수준을 웃돌 전망입니다. 지난주와 달리 큰 추위는 없지만 대기의 건조함은 계속해서 비상입니다. 오늘도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대구와 그 밖의 경북에서도 대기의 건조함이 극심한 가운데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최근 아침과 낮 기온차가 커져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많습니다. 교통안전 및 보행자 안전에도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겠고요.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영하 1도, 구미는 영하 2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와 구미 모두 8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영하 3도, 의성은 영하 5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안동 7도, 의성은 8도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포항의 기온은 영하 1도, 경주는 영하 6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포항과 경주 모두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높아지겠고요. 다음 주에도 맑은 날씨 이어지며 겨울치고는 온화한 날씨가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